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재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 PD는 요즘 기분이 좋겠어요. 기아가 8연승을 달리고 예. 오늘도 경기를 했으면 9연승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오늘도 이게 우천 취소가 된 게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네. 지금 남은 경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오늘도 우천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기들이 소위 말해 대체 선발들이 나오는 경기가 우천 취소 있다는 점은 다행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남은 시즌을 이제 계속 더블헤더를 치러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아 입장에서는 남은 시즌을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거죠, 뭐. 네, 수고했다 서로 토닥이면서 아름답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전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기세가 좋기 때문에 네. 9연승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간 MLB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드디어 30도루 고지를 넘어서 31도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왜 도루가 적게 나오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 걱정을 역시 잠재우게 만들었던 김하성 선수의 시즌 30, 31호 도루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1회 말에 우전 안타를 기록하고서 2루를 이제 훔치면서 시즌 30호 도루 기록했고요. 네. 이어서 이것도 이제 더 이제 기세를 나아가서 4회 말에도 볼넷으로 나간 다음에 또 한 번 2루 도루를 성공을 하면서 그렇죠. 시즌 31호 도루 이렇게 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한국 선수 중에서 처음으로 시즌 30도루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홈런만 3개 더 치면 네. 홈 20, 30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20홈런 30도루는 사실은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아 중에서. 네, 왜냐하면 도루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선수가 아시아에서는 이치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이치로 선수가 이제 뭐 가장 많이 할 때는 2001년에 56개 도루를 기록한 적도 있고 홈런하면 또 이제 마스이라든가 추신 선수 당연히 이제 많은 홈런을 치고 있었는데 30도루를 기록하면서 20홈런을 친 아시아 선수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특이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기록이다. 특히나 저는 독보적인 게 앞서 말했던 이치로, 마스이, 추신수 전부 다 외야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하성 선수는 내야 수비에서 지금 골드글러브 유력 후보까지 하면서 타격 성적이 이렇게 좋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것 같고 현재 17개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3개 홈런만 더 추가하면 말씀드렸던 20, 30 대기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즌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맹활약했습니다. 그런데 홈런은 없었어요. 네, 오늘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 오늘도 1번 타자로 출전을 했고요. 오늘 타석에 많이 들어섰죠. 네. 6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고 이 2안타가 모두 아주 생산적인 그렇죠. 그런 안타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 샌디에고가 좀 점수를 많이 내줬죠. 네. 그러면서 2대 8로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4회 말 2사 2삼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이 타이완 워커의 이 바깥쪽 싱커를 받아치면서 2타점 중전 적시타를 기록을 했고요. 네. 또 4대 9로 밀리고 있던 6회 1사 1삼루 상황에서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네. 유격수와 2루수 사이를 가르는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또 이 올해 유독 이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강했던 맞아요. 김하성 선수의 면모를 또 한 번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대량 실점을 했던 탓에 결국은 더 이상 이제 추격을 하지는 못했고 특히나 이 9회 말에 김하성 선수가 2사 1삼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호세 알바라도에게 이제 커터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서 샌디에고가 7대 9로 아쉽게 패했고요. 네. 김하성 선수는 시즌 타율 2할 7푼 5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잠깐 경기 소식 전해드리면요. 아까 이제 단신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이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단체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중국 정말 잘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 네, 1세트에 1점, 2세트에 4점, 그리고 3세트에 6점으로 이제 3세트를 모두 내주면서 중국이 우승을 했네요. 확실히 네. 세계 최강국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다시 또 김하성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뭐 이 20,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차지하더라도 이번에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야수 수비가 이미 골드글러브급이기 때문에 타격 성적이 아쉬워도 좋은 시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 성적까지 워낙 좋거든요. 올 MLB팀 이루수 후보에 지금 김하성 선수가 선정이 될 유력 후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올 MLB팀 같은 경우에는 리그와 상관없이 포지션별로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든 내셔널 리그든 올스타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리그와 상관없이 누가 제일 잘하나, 그렇죠. 누가 잘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루수 후보에서 이제 가장 높은 표를 받을 것으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력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팬 투표가 50% 그리고 전문가 패널 투표가 50% 그래서 과연 이 수상이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후보에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일단 그 MLB.com에서 선정했던 네네. 이 여러 이제 후보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재의 성적을 갖고 뭐 유력 후보, 도전자 그리고 네네. 다크호스 이런 식으로 좀 나눴거든요. 네. 이 등급을 나눴는데 여기에서 유력 후보로는 아메리칸 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커스 시미언 네. 그리고 이 내셔널리그 마이애미의 루이스 아라이즈 이렇게 두 명이 선정이 됐고요. 김하성 선수는 여기에 유력 후보를 위협하는 컨텐더, 그러니까 네네. 도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이제 컨텐더로 이제 애틀랜타의 오지 알비스와 함께 이 두 네. 선수가 이제 그 다음 등급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의 이제 전체적인 성적을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그런 지표에서 김하성 선수가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현재까지 이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활약 정말 대단하게 이어졌다. 뭐 이렇게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네. 이 뽑힐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 게 맞나요? 사실 이 시미언 그리고 이제 루이스 아라이즈 그리고 네. 같은 컨텐더인 오지 알비스 저는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이루수들인데 왜 하필 이렇게 김하성 선수가 잘하는 시즌에 다 같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루이스 아라이즈 같은 경우는 시즌 중반까지 4할 타자에 도전할 정도로 굉장히 타격에서 독보적이고 마커스 시미언도 올해 지금 벌써 20홈런 기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지 알비스 같은 경우는 벌써 28개 홈런을 치고 팀 성적도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 투표가 50%나 반영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더 인기가 많은 RS라든가 오지 알비스 이런 선수들이 팬 투표에서 조금 더 높은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김하성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게 팬투표 우리나라 국민도 가능하다면 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네. 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성 선수의 위상, 입지가 정말 탄탄하고 더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그 FA 대박 계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내년까지가 일단 계약입니다. 그리고 네. 플러스 1년이 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샌디에고와 계약을 했었던 게 4 플러스 1년에 총액 3,900만 달러, 우리 그렇죠. 돈으로 약 515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5년을 활약을 한다, 네. 환산을 한다면은 올해 이제 몸값이 한 800만 달러 정도 정도 되거든요. 되죠. 네. 한 105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의 김하성 선수의 여러 기록들만 놓고 보면은 800만 달러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몸값이 너무 낮죠. 네, 그러니까 낮은 몸값에 가성비다. 샌디에고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네. 있다. 뭐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현지 매체 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김하성 선수가 내년 시즌을 또 잘 치러낸다면은 네. 이 성적에 따라서 김하성 선수가 엄청난 액수의 이 FA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전망 기사들이 그렇죠.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천문학적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볼 수가 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요새 MLB 하면은 류현진 선수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네. 팬들이 경기 볼만 나겠어요. 복귀해서 사실 걱정이 많았죠. 어깨 부상도 있었고 팔꿈치 부상도 있었고 수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이도 나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지금 복귀 후에 매 경기 꾸준히 5이닝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지난 토요일에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도 역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승리 투수 요건까지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속 투수들의 이제 난조로 승리를 갖추지 못했는데 이날 투구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항상 이번 시즌 복귀 이후에 커브를 많이 던진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날은 커브를 비교적 적게 던지고 특유의 원래 던지던 컵 페스티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코어스필드가 이날도 사실은 홈런을 맞았어요. 여기는 그냥 홈런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장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왜냐하면 해발 1610m의 고지대에 있는 구장이라서 다른 구장보다 좀 더 공기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커브라는 구질이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맞게 되면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나 뭐 홈런을 하나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이 투런 홈런 자체가 류현진의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원아웃 2, 3루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역시나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역시나 위기 관리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류현진 선수가 이 코스필드의 특징을 정말 잘
반영해서 그렇죠. 그런 좋은 투구를 이제 펼쳐 보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제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네. 봤거든요.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5이닝 안팎의 그런 이닝 수를 소화하고 있다는 점 네. 그러면서 꾸준하게 또 본인의 이 역할을 제 몫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해내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캐나다 이제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그 구원 투수진이 좀 난조를 보였죠. 그렇죠. 결국은 또 이 토론토가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류현진 선수의 승리가 좀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캐나다 스포츠넷에서 류현진이 5이닝 2실점을 기록했지만은 쿠어스필드가 아니면은 7이닝 무실점 투구에 맞먹는 투구 내용을 펼쳐 보였다. 이렇게 또 극찬한 보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작년에 부상 그리고 이제 수술과 재활을 거쳤을 때 올 시즌 이제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무대 그냥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년에 네. KBO 리그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와 정말 류현진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일정도 결정이 됐죠. 네, 7일 새벽 오클랜드와의 경기입니다. 사실 오클랜드전 하면 이제 류현진 선수 또 한 번 승리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오클랜드의 서부지구 최하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최하위고 타율도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입니다. 팀 OPS 당연히 최하위인데 최근에 하필이면 오클랜드가 타격이 많이 살아났어요. LA 에인저스의 3연전에서 경기당 7점 뽑아내는 정도로 타격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류현진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니 젠슨 포수가 최근에 오른손 중지 골절로 인해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포수진을 알레한드로 커크 또는 이제 타일러 하이네만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과 호흡을 맞춰야 할 텐데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교파 투수인 만큼 이제 포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멋진 활약 펼치는 김하성, 류현진 선수의 두 팀 가을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샌디에고가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사실 승리를 가져왔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아쉽게 지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이 게임 차가 조금 더 벌어진 상황이 됐고요. 여전히 샌디에고가 승률 5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쟁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뭐 진땀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토론토가 현재 이 텍사스와의 와일드카드 경쟁 이제 지금 4위에 있는데 반 게임 차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을 야구의 꿈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팀들도 있죠. 그렇죠.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볼티모어 그리고 시애틀, 미네소타가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내셔널 리그에서는 동부지구에서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그리고 서부지구에서는 다저스가 우승에 굉장히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중부지구는 조금 경합이 있긴 하지만 미러키 브루어스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뭐 강팀들이 강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좀 예상 외로 흘러가는 곳도 꽤 있습니다. 사실 가장 예상이 가능했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가장 의외였던 게 여기서 1위에 오른 팀이 볼티모어였단 말이에요. 누가 돼도 가능하지만 볼티모어는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템파베이라든가 보스턴, 뉴욕 양키스 중에서 맞아요. 이제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볼티모어가 현재 선두에 올라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도 최근에 이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맞아요. 시애틀이 8월에 구단 사상 최고의 성적,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21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현재 이 서부지구의 이 순위 싸움도 아주 점입가경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현재 세 개 팀이 이 선두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이 아메리칸 리그 동서부지구 양대 이 지구의 이 순위 싸움 그렇죠. 앞으로도 아주 끝까지 아주 재미있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타니 선수 소식인데요. 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식. 또 오타니 측에서는 수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FA인데 에이전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타니는 괜찮다. 그리고 만약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전에 받았던 토미존 수술과는 다른 부위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내년에 뭐 투수와 타자 도지하는 투웨이 피칭 모두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많은 계약을 따내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투타 겸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타니가 하고 싶은 일을 존중할 것이다.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미존을 받지 않는다면은 근데 내년에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투수로 이제 계속 뛸 수 있다면은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FA 계약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20도론 20홈런을 기록했어요. 네, 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가 5회 초에 볼넷으로 걸어나간 다음에 2루를 훔치면서 시즌 20번째 도루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34번째 선수로는 8번째로 이 통산 한 시즌에 20 기록을 이제 세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오타니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시즌에서 홈런 6개를 이제 더하게 된다면은 역사상 5번째 50홈런 20도루 대 기록을 이제 노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점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KBS의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그 김지한 기자 통해서 아시안 게임 그 막바지 훈련에 들어간 진천 선수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KBS도 막강한 해설진으로 중계 준비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작 발표회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아마도 축구와 야구 종목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영표 위원 여자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귀를 하고 있고 네. 야구에 있어서 이제 박찬호, 박용택, 박박 콤비가 또 있고 이 뉴스가 가장 크지 않을까. 김연경 위원이 드디어 해설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설 보일도 기대가 되고 또 골프 종목에서는 최나연 선수가 또 이제 해설자로 이제 데뷔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농구 종목에서는 양동근 선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얼굴 그리고 기존의 이영표 위원 같은 익숙한 목소리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KBS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김지한 기자는 아시안 게임 기간에 출장 가시죠? 네, 2주 뒤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 앞두고 선수들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양궁 대표팀 만나려고 제가 이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린 그 대회가 있었는데 이 정몽구배 한국 양궁 선수권 대회 또 취재도 지난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양궁 경기는 사실 우리가 그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 몰렸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 자체 양궁에 대한 이제 종합대회가 열리다 보면은 양궁하면 우리나라 선수들 보고 싶은 꽤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예. 참고로 2019년에 이 정몽구배 대회 중계 제작을 참여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도쿄올림픽 중계 제작을 가기 전에 리허설 차원으로 열린 대회인데 부산에서 열렸거든요. 부산에서 열렸는데 굉장히 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즐겨주셨는데 전날 열렸던 이 라운드 대회에서 예선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궁사들이 0점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이 광역 뒤로 넘어갔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악천후석에 지려졌는데 걱정도 됐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비가 깨끗하게 개고 맑아지고 그리고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 정몽구배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상금이 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신작 이 부분에 있어도 분명히 큰 요건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상금이 총 상금이 5억 2천만 원이었고요. 총 상금이. 네, 우승자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커브 종목의 이제 우승자가 1억 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취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그 세트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특설 무대가 거의 뭐 월드컵 세계 선수권 수준 못지않게 아주 그 세트가 잘 지어졌고 그런 만큼 이 또 도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또 이 관중들이 이 양궁 경기 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주말에 이틀 동안 한 2천여 명의 관중들이 찾았고요. 이 선수들이 10점을 쏠 때마다 특히나 이 X10을 쏠 때마다 이 관중들이 저도 물론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이 환호성을 질렀던 네.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출전하는 선수들도 참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이 대부분 초반에 탈락하는. 역시 우리나라 전국체육대회가 아시안 게임 올림픽보다 어렵다. 뭐 그런 네. 얘기 있었는데 이우석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우석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우석 선수도 그냥 우승한 게 아니에요. 남자 8강전에서는 이 김재덕 선수 화이팅의 김재덕 선수랑 팽팽한 승부를 또 했고 결승도 만만치 않았죠. 이 청주시청의 구대한 선수와 이제 붙었는데 결국 슈도프까지 갑니다. 가서 둘 다 10점을 쏩니다. 그런데 정중앙이 조금 더 이우석 선수가 가까이 쏴서 아슬아슬하게 정말로 센티미터 차이로 이우석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었죠.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그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멤버들 다 같이 출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남자부의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선수와 여기에다가 이제 정몽구배에서 우승한 이우석 선수까지 함께 출전을 하고요. 또 여자부 역시 강채영, 최미선, 안산, 임시현 선수. 물론 이제 강채영, 최미선, 안산 선수는 그 전에 이제 올림픽 때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들을 뛰어넘은 국가대표 선발전 1위를 차지한 이
맞아요. 임시현 선수가 또 상당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 남자 여자부의 이제 주축 선수들은 물론 이제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멤버들이지만은 네. 여기에 또 이제 대항해서 이우석 선수와 임시현 선수가 또 맞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의 스타로 떠오를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그 깊이 뎁스는 어디까지일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전해드렸던 탁구 소식 이야기해 보면요. 네. 오늘 이제 일단은 3대 0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네. 예, 중국이 정말 만리장성 거대한 벽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2년 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이 아시아 아하. 선수권에.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는 아시안 게임이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또 경기를 전국에서 치다 보니까 열리니까, 네. 이번에 정예 멤버가 다 나왔습니다. 아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세계 1위인 수닝샤, 2위 첸멍, 3위 체니디가 다 나왔거든요. 세계 1, 2, 3위가 다 나오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뭐 1회전서부터 계속해서 셧아웃을 시켰고 결국은 결승에서도 우리나라가 4강에서 홍콩을 이기고 굉장히 기세 좋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아쉽게 이제 결승에서는 이 중국의 벽에 막히고 말았고요. 네.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에서 중국과 만납니다. 내일 이제 4강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남자 대표팀이 과연 중국과의 경기 홈에서 또 치르는 만큼 또 어떤 결과 낼지 아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도 네.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리그 참가하죠? 네, 다이아몬드 리그 7위 대회에서 3위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널 진출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시즌 4위가 되면서 6위까지 가는 최종전에 대한민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진출을 했고 네. 이제 아마 바심이라든가 해리슨 이런 선수들과 우승을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시안 게임 앞두고 아찔한 소식,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네. 배구가 아시아 대회에서도 부진했어요.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추락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아시아 선수권 이 첫 경기에서 베트남에게 2대 3으로 졌고요. 네. 이어서 2차전인 대만과의 경기에서도 참 힘겹게 3대 2로 승리를 거뒀고 그렇죠. 결국은 어렵게 8강에 올라가서 8강에서 태국과 경기에서 0대 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강에 오르지 못한 게 아시아 선수권 참가 4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네. 오늘 이제 인도를 이기면서 결국 5, 6위 결정전에 이제 내일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아시아 선수권에서 4강도 못 오르는 이런 좀 상황이 참 참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네. 좀 마음이 복잡한 게 김연경 선수를 여기 앉힐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다시 코트로 답답해서 내가 뛰겠다고 하실까봐.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 배구의 상황도 썩 좋진 않잖아요. 간단히 사실은. 말씀드리면 임도원 감독이 최근에 한선수 선수를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위기의 남자 배구를 결국 세터 부분에서 이제 황태기 선수라든가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해봤지만 만족하지 못할 만한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달에 있었던 아시아 배구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노렸는데 6강전에서 중국에 패하면서 5위로 대회를 마쳤거든요. 사실 한 선수의 복귀는 무조건 플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축들과 오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호흡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거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한선 선수의 무릎 상태가 조금 불안한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한다면은 도가온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대표팀의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신 미무스 원님 그리고 팽수 아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 그리고 KBS 스포츠 PD 정현호 PD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